예, 안녕하세요. 최선입니다. 일단 귀한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같은 시간 한번 열심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그 손영진 팀장님께서 홍성군에서 주재한 역사인물 축제에 이거 노하우를 너무 많이 공개하신 거 아니에요, 손 팀장님? 군수님 보시면 걱정하실 것 같은데 혹시나 군수님 너무 걱정하시면 이 괴산으로 갈아타세요, 그냥. 그냥 간단한 문제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아까 문화원 딱 들어오는데 이 책이 눈에 딱 띄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내셨는지, 그래서 방금 이렇게 여기 내신 분 선생님께서 이 자리에 같이 오셨는데, 박용화 회장님께서 이렇게 직접 오셔갖고 말씀 주시고, 이런 자그마한 시작들이 큰 결과를 낳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너무 소중한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언론에 뉴스 보도된 걸 봤어요. 괴산이 생활인구 148명, 충북 군지역 중에 최다 2위가 옥천이고, 이제 정주 인구, 그러니까 이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왔다. 그런 측면에서 이 생활 인구를 늘려가는 것들이 앞으로의 주요 전략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물론 관광 활동을 여러 가지 해왔지만, 여기 보도자료를 밑에 낸 부분에서 보면 축제와 스포츠 분야에 전략적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또 이게 빨간맛 축제, 김장 축제 이런 부분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런 이제 흐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드웨어적 자산을 갖고 승부를 본 것이 아니라 이런 소프트웨어적 예산을 많이 투자하지 않고도 이렇게 이 지역의 콘텐츠로 해서 생활형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 세미나를 개최하는 의의와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모두에서도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 괴산에서는 빨간맛 축제, 고추 축제, 김장 축제의 세 개의 큰 그 특산물형 축제가 있고요. 이제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타 축제로 분류했지만 이런 이제 특산물 위주의 또 마을 축제들, 개별 마을 축제들이 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리고 괴산군이 좀 특별한 게 이 마을 축제도 보니까 그냥 지원이 아니라 마을 축제 리더께서 오셔서 다 설명하고 본인들 특성이 뭔지 이 축제에 대한 경쟁을 좀 이렇게 하는 걸로 기획 단계부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평가위원으로 참여를 해봤는데 훌륭한 축제들이 자잘하게 또 많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제 이 특산물형 축제로 구성됐을 때 뭔가 좀 허전함, 이 괴산이 과연 그걸로써 대표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가져가는데 부족함이 없겠는가, 이런 부분, 이런 것이 고민하게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문화원과 이쪽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괴산의 역사적 또 그 문화적 자산들이 있는 건데, 이런 특산물형 축제 위주의 도시 이미지가 형성된 것의 어떤 균형감, 이런 것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특산물형 축제는 이제 이게 좀 시즌을 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른바 수확 시기라든가 이런 게 연관이 돼 있고, 그러나 이제 역사 인물형 축제는 개별 인물의 특성도 있지만은 필요에 따라서 이 괴산이 관광 비시즌이라든가 또 이렇게 전략적으로 시기를 또 고려할 수 있는 이런 또 장점이 있는 유형의 축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괴산의 역사 인물에 대한 스터디가 얼마나 돼 있는가, 또 자산은 얼마나 있는가. 이제 외형적으로 제가 외부인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계는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더 괴산의 역사 인물과 자산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단지 저는 축제에 대한 그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서
그런 역사 인물들을 어떻게 축제적으로 풀어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제언을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 계산 인물지가 출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선현이라든가 충신, 효자, 연료, 뭐 이렇게 효자, 효부에서 근대 또 근대 이전 해서 591명에 대한 이런 내용을 쭉 정리해 놓은 아주 소중한 자산이 아닌가.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잘 정립을 해놨다. 그래서 근대 이전 인물로는 동문서습 저자 박세명, 그리고 가장 오래된 육아일기 양아록의 저자 이문건, 또 근대 인물로는 인꺽정의 저자 홍명희, 빨간 마을의 각본을 쓴 한의사, 이런 이제 굵직굵직하고 또 어떤 의미 있는 이런 분들이 역사 인물들이 있다. 이걸 역사적 의미 또 향토적 의미에서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선별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오히려 지역의 전문가, 인간사학자, 또 인간 교수님,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잘 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역사 인물 또는 역사 재현형 축제에 대한 어떤 개발 의지를 두는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특산물형 도시의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편중성,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 역사적 어떤 헤리티지 도시, 이런 자부심을 지역민이 느끼고 또 그것이 관광 콘텐츠 또 교육 콘텐츠로 활용해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같이 고민해보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축제를 통해서 지역의 어떤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다시 한번 정립하고, 또 관광객이나 어린이 동반 가족 이런 부분들의 어떤 교육 체험 코스로서의 방문을 유도한다든가, 또 지역의 예술인 또 역사학자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콘텐츠, 이런 측면, 그래서 역사적 자료와 또 국가에서 한 이런 하드웨어적 자산, 이런 것들을 축제적으로 표현하고 좀 체험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자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그 축제들을 만들어 가는데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고 어떤 점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것인가, 이런 측면을 국내외 사례를 통해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외 쪽 축제는 덴마크의 톨덴스키월드 페스티벌이 있고, 우리 가까운 주변에는 시인을 테마로 한 옥천 지용제, 또 왕과 특산물을 테마로 한 세종대왕과 초정야수축제, 이 축제들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덴마크 프레드리카운시의 톨덴스키월드 페스티벌, 뭐 발음하기 어려운 명칭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프레드리카운시라는 도시는 인구 3만 대니까 우리 지역으로 말하면 군단위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작은 도시입니다, 사실. 이제 항구 도시로 예전부터 이렇게 노르웨이, 스웨덴이 가까워서 해상 무역이 발달했던 이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부터 이 지역이 해외 무역, 조선업, 또 어업 관련 이런 것들에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 돼 왔고, 한 125년 동안 조선소와 이런 산업도시라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도시를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도시에 위기가 온 것이 1980년대 이 조선업의 침체, 여기에 가장 큰 조선소 회사였던 빅십야드가 파산이 되었고, 그렇게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파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지역민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제 한 1000여 명의 고용자들과 피고용인들,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도시를 떠나게 되고, 이런 도시의 침체 현상이 오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런 현황입니다. 이제 공교롭게도 이때가 1980년대가 우리나라가 조선업이 아주 한참 뜰 때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조선업이 뜨면서 이쪽 지역이 조선업이 침체해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해법을 하나 찾은 것이 여기 축제 감독의 전하는 얘기로는 이른바 덴마크 작가의 롤프 얀센이 지은 드림 소사이어티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왜냐하면 그 상상품과 서비스에 어떤 이야기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차별점을 만든다. 이것이 이제 도시 마케팅 차원에서 또 축제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돼서 역사 속에 이 조선 또는 어떤 해양 문화와 관련된 인물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찾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나온 인물이 이른바 해군 영웅 톨덴스키올드 장군을 찾아내게 됩니다. 거의 뭐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이제 레벨로 보시면 됩니다. 1717년에 아주 소년 장수로 12살의 나이로 해전에 참전한 이런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톨덴은 번개, 또 스키올드는 방패 이런 이제 공수를 다 갖춘 아주 용감한 소년 장군의 이야기를 발굴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테마로 이 지역에서 축제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프레드릭 카운티의 톨덴스키올드 장군의 축제 콘텐츠를 입힘으로써 이 도시가 그 축제 기간에 그 1717년도의 시대로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시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18세기 모습의 의상, 또 범선, 나룻배, 총과 대포, 또 구두, 또 그 당시에 어떤 농부, 상인, 거리 연주자 이런 마치 테마파크처럼 거리와 공간을 변화를 주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 재현형 축제에 특별히 유의할 것은 분위기가 형성을 해야 돼요. 이 현대적인 건물들이 막 둘러싸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제대로 연출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런 범선 있죠, 범선을 항구 주변에 띄우고 또 이 범선 안에서 파티도 하고 심지어는 이 배 안에서 잠도 잘 수 있게끔 요런 이제 연출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 그 스웨덴 범선인 괴테보리라는 이런 이제 유람선인데 범선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기 항구에 정박을 하게 되면서 이 축제장 전체를 어떤 18세기로 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하나의 모티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톨덴스키올드 페스티벌의 개최 효과는 뭐냐? 국가적인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해양 역사를 가진 축제를 계속 개최하고 있는 것들이 눈에 띄고 또 언론에 보도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프레드릭 카운티 도시는 어떤 해양 역사지구로 전환시키는 데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 금산에서 계속 금산 인삼축제를 개최하냐? 사실 이런 증평이나 음성 이쪽 지역이 금산의 인삼 생산량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산에서 계속 인삼축제를 개최하고 또 거기에 원천 스토리가 있어요. 강처사 이야기. 최초의 인삼을 심었다고 하는 그런 강처사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 자원으로 해서 축제를 매년 개최함으로써 그러면 어떤 인삼에 대한 연구와 중앙정부적 투자가 있을 때는 금산으로 가야 돼. 그리고 그 어떤 모든 생산의 중심지는 이제는 금산이 아니지만 유통의 중심지는 금산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라든가 이런 주요 이슈를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이슈를 선점하게 되고 이슈를 관리하게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축제를 통한 도시의 정체성이 유지되고 다시 수립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양문화, 조선업 이런 것과 연관되는 역사적 인물을 다시 이 지역에 축제를 통해서 체험 마케팅함으로써 대중들의 눈에는 그래 해양문화에 대한 정체성은 역시 프레드릭 카운시지 이런 이제
중요한 이미지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끔 도시 정체성을 이어갈 수 있게끔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또 이제 이 축제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유형의 축제다. 아까 손영진 팀장도 얘기했지만 주민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그 시대의 복장으로 이렇게 같이 걸어가 준다든가 도시를 이렇게 다니고 또 이렇게 전투 씬을 연출하는 이런 퍼포머들이 전문가들이 아니라 이 지역에 제대한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의상을 입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역민들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이런 역사 재현형, 역사 인물형 축제는 성공으로 가기에는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주민들이 전통 의상을 입고 그 시대에 뭐 바느질을 한다든가 또 요리를 한다든가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지역 주민들을 활용한 스토리텔러. 이른바 해설사인데 우리나라처럼 해설사에서 투어 이렇게 몇 명씩 그룹핑돼서 막 설명하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그 시대의 복장을 입고 축제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어울리고 떠드는 가운데 이 지역의 역사 인물과 또 지역의 자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이런 이제 자연스러운 구조를 이어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축제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이제 축제가 역사적 이념을 갖고 있으니까 역사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적 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소금의 이야기를, 여기 특산물이 소금인데 좀 특별한 소금을 이야기를 입힘으로써 그 부가가치가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죠. 25년 전에 한 주민이 이 고장의 주요 산업이었던 소금을 그 소금의 생산 방식을 200여 년 전에 전통 방식으로 그대로 재현함으로써 더 고가의 소금, 네? 그렇게 이 패키지도 이 전통 방식으로 제조를 하기도 하고 소금의 포장 방식도 좀 차별화해서 그냥 비닐봉투에 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주머니형으로 예쁘게 만들어서 아주 선물 같은 이런 소금을 만들어냄으로써 부가가치를 좀 더 높이는 해양의 도시에서 만든 소금 좀 더 특별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담은 제품을 만들고 또 고가로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어떤 이 역사 재현형 축제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또 하나의 부가적인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지용제, 우리 충북지 곡천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에 개최하고 있는 축제입니다. 이 축제를 보면 큰 두 개의 축이 있어요. 하나는 시를 중심으로 한 콘텐츠와 하나는 대중적 유의에 관점을 준 그런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인물형 축제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역사인물의 핵심 스토리를 전하는 것과 대중적인 접점에 있어서 흥미를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 이 두 가지의 균형성을 찾아가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역사인물형 축제를 개최할 때는 이런 부분,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떤 문중이 있다든가 어떤 협회가 있다든가 이런 기반이 좀 있는 그런 콘텐츠를 일단 선택해야 됩니다. 여기는 시 관련 다양한 동호회들이 아주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기반 아래서 지역문학상 시상식, 신인문학상 시상식, 뭐 이런 전국 신앙송대회, 그 시인의 정원, 인문학 아카데미 이렇게 시문학적인 콘텐츠가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축을 잡고 있고요. 또 하나는 흥행 중심, 또 원도심 재생의 그러한 축제 콘텐츠, 마케팅적인 목표를 이른바 갖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옥천 구읍에 가면 굉장히 도시가 아름다워요. 거기에 주변으로 국가예산도 많고 하니까 고도 제한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고층 빌딩이 없고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주는 그런 구읍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맛집도 많고 이런 상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몇 해 동안 도움을 줬는데 그 구읍 속으로 인파가 흘러 들어갈 수만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는 무대 중심이 아니라 그 골목골목으로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콘텐츠. 그래서 이제 그 골목에 뭐 꼬마 기차를 타고 들어간다든가 또 이렇게 패션쇼를 골목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또 그 시대의 복장 갖고 코스프레를 한다든가 이런 이제 대중적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도지정 그 우수축제까지 진입하는 이런 이제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진단을 해본 것은 이런 정지용을 시인을 테마로 해서 시문학적인 프로그램으로 중심을 가져갔고 거기에 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정지용 생가라든가 지용 문학관이라는 하드웨어 쪽 공간이 있고요. 또 구읍에서 인근에 바로 구읍이 있습니다. 구읍에 이제 정지용 생가도 있고 다 하는 건데 여기에 죽향초등학교 구교사 유경수 여사가 졸업한 죽향초등학교, 또 옥주 삼화소, 옥전 향교, 유경수 여사 생가, 오래된 맛집 이런 쪽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시라는 너무나 순수성 있는 문학적 작품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떤 지역 재생과 지역 활력화에 영향을 공간적으로 미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좀 더 크게 바라본다면 이 부분까지 가야 된다. 옥천은 대한민국의 고향이다. 사실 우리는 이제 고향을 다 잃어버린 세대예요. 아직 군단위는 그 자체가 고향이지만 시도 뭐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고향이 지금 없어졌어요. 제사도 지내지 않고 묘지 개념도 없어지고 이런 공동체, 고향이라는 따뜻한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옥천은 대한민국의 고향이다. 이런 슬로건을 갖고 그 시장을 다 그 마켓을 한번 거기서 넘버원이 되고자 이런 이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잘 먹히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구읍 활성화, 시문화까지는 왔지만 대한민국의 고향 옥천이라는 이런 담론까지는 진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작업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괴산에서 역사 인물, 새로운 인물을 선택했을 때 앞으로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단지 역사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앞으로 괴산의 도시 이미지와 어떻게 연계성을 만들어갈 것인가. 이곳 굉장히 중요한 슬로건이거든요. 세계 최초의 어린이 교과서. 이거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많은 자산들이 있다면 이쪽에 비중을 높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미래와 연관된 과거 이런 관점에서 해석이 돼야 된다는 측면이고요. 우리 또 가까이 있는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여기서 메인은 대왕이 아니라 약수라고 생각해요. 근데 콘텐츠 구성을 보면 세종대왕에 대한 이야기를 잔뜩 하고 있어요. 세종대왕은 초정약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좀 빌려온 이 훌륭하신 분의 그 가치를 빌려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세종에 대한 콘텐츠는 또는 한글 콘텐츠는 여기 말고도 잘할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세종시가 할 것이고 또 한글 관련 또 도시에서 할 것이고 그거를 조그맣게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결국은 초정약수가 메인이 돼야 될 콘텐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관찰을 한 상황인데 조금 뭐 괜찮은 것들은 이게 축제장 입구에서 이건 작년 콘텐츠입니다. 이런 초정약수 탄산수와 이렇게 웰컴 드링크를 이른바 환영하는 탄산수가 섞인 음료수를 축제장에 도착하면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이런 것은 매우 잘하고 있는 콘텐츠죠.
주제가 반영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여기가 약수는 섞이지 않았지만 여하튼 물을 모티브로 한 이런 조격을 할 수 있는 체험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것이 강조가 돼야겠죠. 술은 또 물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런 전통주 이런 것들이 근데 정말 가치 없이 길거리에 부스에 그냥 막 놓여져 있어요. 메인이 되는 거기에 행궁을 하나 전놨는데 행궁은 너무 이렇게 참 귀하게 보존을 해놓고 있고 행궁은 사람이 가지 않아요. 거기로 이런 콘텐츠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장소에 어떤 장소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느냐가 프로그램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거든요. 그런 것은 많이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주의 깊게 본 게 이런 것이 커져야 됩니다. 초정 약수를 활용한 동치미 만들기. 약수가 모든 프로그램 속에 이렇게 과감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궁은 이렇게 비어 있어요. 행궁을 안에서 일반 먹거리는 아니고 약수와 대왕과 뭐 이런 거 관련된 콘텐츠는 이런 공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부분적으로 대왕의 콘텐츠가 그렇게 뭐 하는 건 나쁘지 않다 생각이 되고요. 이 입구는 이렇게 잘했어요. 가나다라, 기역, 니은, 뭐 미음 이런 것들을 상징으로 하고 안에 또 이렇게 자음과 모음을 상징으로 한 이렇게 그 등을 이렇게 달아놨는데 이런 건 아주 좋은 모티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왕의 축제인데 이런 먹거리가 너무 이게 어느 정도는 필요한데 이것이 마치 메인인 것처럼 이렇게 콘텐츠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점은 조심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간적 분석을 본 거는 이게 행궁 공간인데 이쪽에 먹거리가 길에 너무 많이 난잡한 시장 바닥처럼 늘어져 있다. 그래서 전통주, 약수 체험 뭐 이런 주제 콘텐츠는 행궁 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것들은 밖에서 좀 운영하는 정도 이렇게 이제 그 공간과 테마의 가치를 공간 속에서 구현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또 역사 재현형 축제를 할 때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약수 축제 분석해봤을 때 여기도 이제 한 3가지 공간이 있어요. 초정 행궁과 여기는 물론 대왕 콘텐츠로 채워져야겠죠. 초정 약수 콘텐츠 그리고 지금 그 초정 치유마을을 새롭게 조성했는데 이게 미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정의 미래. 결국 약수 축제를 또 세종대왕 이름을 차용해서 약수 축제를 개최하고 있지만 향후에 이 초정이라는 도시는 뭔가 힐링과 세라피, 치유의 개념으로 가는 도시. 이 축제 기간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도시 이미지로 여기를 또 마케팅해야지. 그것이 세종대왕을 죄송하지만 빌려오고 차용한 의미가 세종대왕도 치유받은 곳, 우리도 가서 치유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제 포지셔닝이 되는 구조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외에 한 2개 정도 제가 축제에 더 사례 갖고 왔는데요. 덴마크 호르센스 중세 축제. 여기도 이제 한국 인구 5만 정도 되는 도시인데요. 여기에 예전에 이제 감옥이 있던 도시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감옥 이런 것을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해서 뭐 살인이 일어났던 장소를 여행 코스로 삼는다든가 이런 이제 어떤 반전의 매력도 있겠지만 그것이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도시 이미지를 개선화시키기 위해서 이 축제를 개발한 겁니다. 중세 시대의 축제를. 그래서 축제를 통해서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 갈 수도 있고 또 부정적인 도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 긍정적인 이미지로 또 바꿔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축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8월에 한 2일간 도시 전체가 중세 도시로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작지만 큰 차별점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길거리 표지판, 또 가로등, 공중전화, 쓰레기통 이런 것들이 좀 그 시대성과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잘 이렇게 가린다든가 포장한다든가 또 중세 시대 표현하기 위해서 가로등과 네온 사인 이런 것들을 소등한다든가 이게 이 등도 이런 중세 시대 등을 다 거리에 연출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준 거. 왜 테마파크가 이렇게 딱 바운더리로 정해져 있냐면 그 테마파크 안으로 몰입을 할 수 있게끔 공간 조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역사 인물형 축제를 개최할 때는 그런 그 핵심 역사 인물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적인 여건이 되느냐 이런 검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손 팀장도 얘기했지만 그 고증, 역사형 축제를 할 때는 고증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부분 엄격하게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한 예로 들면 음식의 케찹 사용은 절대 안 된다. 그다음 왜냐? 중세 시대에 케찹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단순하지만 명료한 것이죠. 또 그 맥주, 중세 시대의 맥주를 구현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맥주를 중세 시대 것으로 만들 수는 없어도 그때 마시던 컵, 요거는 그때 시대로 재현을 한다는 것이죠. 고증을 통한. 하나하나의 소품까지도 반드시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된다. 디테일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이제 우리 괴산 지역하고도 연관된 김홍도. 이 김홍도 축제는 한 20여 년 전부터 안산시에서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막 또 중단되기도 하고 또 통합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지난한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축제인데요. 어느 정도 안산이 열정이 높은가 하면 하나의 구를 단원구로 이렇게 명칭을 바꿀 정도로 이렇게 김홍도에 대한 연관을 깊게 가려고 하는 도시입니다. 여기가 이제 외국인도 많고 좀 공업도시인데 그런 공업도시 이미지에서 어떤 문화도시 이미지로 좀 만들어 가기 위해서 김홍도 축제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개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뛰어난 크리에이티브는 핵심 킬러 컨텐츠는 뭐냐면 이 김홍도의 많은 작품들이 이 풍속도들이 있잖아요. 그 풍속도의 그림을 축제 콘텐츠로 가져온 거예요. 그림 속에 나와 있는 장면들을 어떤 배우가 연출하든 또 체험으로 가져가든 그렇게 해서 그림의 역사를 살아있는 현장의 축제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온 거. 이런 발상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 역사 속의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가져오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참조해야 될 사항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 김장축제 왔었습니다. 괴산. 근데 그때 제가 주목을 했던 것이 아주 작은 부스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괴산 국가유산과 함께 놀자 이런 타이틀로 부스 하나 딱 있었습니다. 거기서 임꺽정의 이야기, 뭐 홍범식 고가 투어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캐릭터로도 작업을 해놓은 부분이 있었고 많은 임꺽정의 스토리를 책으로 또 괴산의 얼굴이란 이런 재미있는 테마도 있었고요. 직접 죽간에 한번 글씨를 써보는 체험도 운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문화재가 반영된 모자라든가 딱지 이런 것들 아이들이 갖고 놀 수 있는 이런 아기자기한 아이템 그리고 이렇게 이게 홍범식 생가일지는 모르겠으나 하여간 이런 집을 만들어보는 이런 이제 체험도 있었고요. 홍범식 고가 투어 코스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독립된 단일 역사인물형 축제를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쉽지 않겠지만 또 하나는 원장님도 초기 모두에 말씀 주셨지만 기존의 고추축제든 또 김장축제든의 한 코너 이 코너의 사이즈를 얼마나 가느냐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 속에서 점점적으로 이 괴산의 역사 콘텐츠를 알려가기 시작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으리라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하는 입장에서 역사 인물 또는 재현형 축제 개발 시 점검할 사항들이 뭐가 있겠는가? 유의사항들. 첫 번째, 역사적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보하라.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여기에 많은 제학자님도 계시고 또 관련 문중도 계시고 그런 분들의 어떤 기록, 이야기 이런 것들을 철저히 이렇게 수집을 하고요. 두 번째, 분쟁 요소가 있는 것들은 배제하라. 어떤 종교적인 마찰, 또 민족적인 것, 또 계층 간에, 또 문중 간에, 또 젠더 간에 이런 이제 갈등 요인이 되어 있는 것들은 배제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 실존 인물일 경우 이 초상권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중이라든가 이런 곳에 사용 허락을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소성을 기반으로 하라. 그냥 책만 있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기존에 아까 이제 저 김도환 교수님도 그 향교 콘텐츠에 대해서 정리 이렇게 뒤에 말씀을 주신 부분이 있는데, 이런 어떤 하드웨어적 자산이 있는 것이 유리하죠. 새로 만들어가는 것보다 초기에는 뭐 생가라도 있다든가 뭐 이런 그 장소성을 기반으로 하고, 너무 처음부터 어떤 상업적 그 목표를 가지고 하는 부분도 쉽지 않을 것이고, 또 단순 재현보다는 의미와 맥락이 현대적 또는 미래지향적으로 트렌드를 반영해서 해석해 주라는 거. 그리고 단순 관람보단 이렇게 막 주제 공연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참여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이 지역이 추구하고자 하는 도시 이미지에 부합하는가. 우리 역사 인물 또는 역사 재현을 하더라도 이것들이 트렌드에 맞으면서 또 주민들이 공감하면서 같이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인물인지 자산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이런 역사 인물형 축제를 개최하게 된다면 처음부터 방문객 수라든가 지역경제 파급 효과, 이곳에 지표를 두면은 이 축제는 개발하기 힘들어집니다.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의미라든가 또 어떤 지역의 정신, 이런 부분에 가치를 두고 평가하고 개발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것이 향후 괴산 역사인물 박물관이든 뭐 괴산 역사인물 교육형편 어떻게 확장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확장력은 향후 이제 리더십에 따라서 어떻게 풀어갈 수 있냐는 이제 달라질 것이고, 분명히 이제 많은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괴산의 인물들이 어떤 분들이 계신가를 압축해 가야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괴산 이미지에 적절한가 기준으로 생각해서, 현재 청정괴산 자연울림이 이 괴산의 도시 브랜드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AI한테 딱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자연울림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역사인물, 역사의 울림을 줄 수 있는 역사울림의 브랜드 디자인을 한번 해봐 달라라고 하니까 AI가 이렇게 해줬어요. 이렇게 응용해서.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 괴산이 특산물뿐만 아니라 청정 자원뿐만 아니라 어떤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